본부장님의 지시가 있었다. 시끄럽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외압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죠.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사건과 살인 사건이 분리돼서 수사가 진행된 점, 그 배경, 그 끝에는 경찰 조직의 끝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수사본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에 누가 도대체 왜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본부장님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관계자의 메시지가 확인이 되면서 더욱 의혹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이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법원이 사건 은폐 과정에서 형사과장이 단독으로 또는 주도적으로 이걸 은폐 의혹했다기보다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더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법원이 해석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영장 심사에 출석했던 형사과장의 주장 먼저 들어보시죠. 제가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문 절차 임하면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분리수사 가운데 어떤 분께서 지시하셨어요? 세 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이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은요, 당초 이 장윤기의 최원양 살해 사건과 그 전에 있었던 성폭행 사건, 이거를 병합해서 수사해야지만 강간살인 등에 대한 성범죄로 수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의사를 상부에다가 3차례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에서는 분리해서 수사를 해라라고 지시를 해서 이 형사과장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도 결국 형사과장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또는 더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국가수사본부의 책임론을 더 들여다봐야 한다. 이게 누구의 지시까지 갔는지 더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대체 어느 선에서 이렇게 3차례나 지시를 내렸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사 일선에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이 수사를 왜 분리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네. 형량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단순 살인 사건과 성범죄 목적으로 갔을 때의 살인 사건, 이 두 가지가 병합됐을 경우 형량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걸 이미 인지를 하고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 살인자에게, 그 장윤기의 이 형량을 대폭 낮춰주기 위한 조작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 어느 선에서, 저희가 이 사건 초기에는,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는 이 사건을 담당했던 그 현장에서 뭔가 그 장윤기의 아버지, 부친이 그렇죠. 외압을 가해서 이것이 조작이 이루어졌구나라고 받아들였었는데, 처음엔 그랬죠. 그렇죠. 이거를 들여다서 보다 보니까 이게 장윤기 아버지도 분명히 개입이 됐을 겁니다. 증거 네. 인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윗선에서 이걸 분리 지시를 이 3차례도 지금 일단 형사과장의 주장이기 때문에 네. 한 차례인지 3차례인지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 이게 현장 일선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윗선에서 이 정도의 부패와 범죄를 조작했다면은 이건 상당히 이 경찰 조직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 심각한 사건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추정을 하고 있는 데는 당연히 합당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자 국가수사본부도 해명 입장을 냈습니다. 병합하지 않고 분리수사를 지시했던 이유는 수사의 완결성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해서요, 살인사건은 빨리 송치를 해야 되는 기간이 촉박했고, 성폭행 관련 수사는 증거를 수집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혐의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수사였다. 그래서 두 가지를 분리해서 지시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 분리수사 지시 때문에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당초에 이 사건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경찰 측에서는 다만 이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여성 청소년과에서 수사한 기록을 살인 사건 수사팀으로 넘기도록 했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같은 팀이 초반부터의 증거를 살펴보는 것과는 속도감에 있어서는 완전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 있어서는 이게 이틀 전에 있었던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성은 바로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측에서는 장윤기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는 부분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광산경찰서, 광주를 넘어서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까지 관여를 하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 형사 과정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물론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의 완결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게 아니었고 분리수사의 이유가 다 있었다 이런 해명인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명할까요? 어제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보시는 이 내용인데요. 성폭행 사건과 병합할 경우 사건이 확대될 것을 걱정한다는 국가수사본부의 분리수사 지시가 있었다. 야, 이거는 해명 가능할까요? 이게 중대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뭘 걱정한 걸까요? 해명이 불가능하죠. 네. 아니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 주체가 네. 사건이 확대될 것을 걱정한다, 염려한다. 그 수사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더라도 해석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윤기라고 하는 그 범행을 저지른 자는 네. 두 가지 사건을 다 저지른 건데 한 사람이 두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경우라면은 당연히 병합 수사를 해야 이런 어떤 그 사건 범죄 행위의 목적 동기가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분리한다? 그러면서 또 변명하는 게 수사의 완결성을 위해서 따로 수사한다? 수사의 완결성이라고 하면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게 수사의 완결성 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분리해서 사건을 수사하기로 했다라는 그 방침 혹은 지시가 있었다면은 네.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 네. 거다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지금도 이거는 국수본의 특별 수사단이 아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수사를 할 수 없죠. 국수본이 만든 특별 수사단에서 어떻게 그 최고 책임자를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단순히 그냥 문장만 봐도 압니다. 수사를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죠. 근데 영장에는 수사 확대를 걱정했다라는 진술이 있다는 겁니다. 수사 확대를 걱정했으면 축소를 하는 게 그냥 말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월에 남양주에서도 스토킹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신고했는데도 결국은 살해당했어요. 그러자 대통령이 경찰을 공개적으로 질타했습니다. 그 결과 스토킹을 비롯한 관계성 범죄에 관련해서 전수조사에 들어가면서 경찰 조직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장윤기 사건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스토킹 또 성범죄 이런 관계성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외부에 알려지면 이번에도 경찰이 제대로 일 못했네. 대응 제대로 못해서 살인사건 벌어졌네. 이런 질책을 받고 문책과 징계로 이어질 걸 우려해가지고 경찰이 강간살인이 아닌 보통 살인으로 결론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들과의 연관성. 그래서 경찰이 이거 수사 잘못하고 이러는 거에 대한 비난을 받을까 봐 걱정을 했다. 가능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걱정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왜 저런 걱정을 했을까에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지금 검찰개혁을 진행하면서 경찰의 권한도 확대가 되고 여러 가지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저는 지울 수가 없네요. 여론 문제를 굉장히 신경 썼을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결국 수사가 날림으로 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죠. 그래 피해자를 구제하지도 못했고 네. 이 피해자 유가족들은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았어요. 그렇죠. 어느 국가기관을 믿고 이제 내 딸의 죽음에 대해서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경찰의 이러한 태도는 너무나 잘못됐다. 이건 완전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똑같아요. 가릴 수 있나요? 못 가립니다.
근데 애초에 그게 불가능한 사안인데 그거를 윗선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뭐 이 수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 근데 그게 통상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해명을 하면 이 해명을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네. 지금 이 결과로 결국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여당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이 마무리 단계 중에 하나인 보안수사권 폐지조차도 그렇게 밀어붙이다가 지금 암초를 만난 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근데 사실 이 사건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네. 이 우려는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검찰하고 똑같은 일을 경찰이 벌였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이 공백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 공백을 과연 어떻게 메울 거냐. 그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정책을 추진해서 뭐 법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네. 국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나중에 반동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반동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냐. 그걸 끊임없이 캐물었던 것이고 네. 그것에 대한 준비가 약간 미흡한 거 아니냐. 여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네.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경찰 조직에서는 경찰 조직이 비난받을 것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설 것을 굉장히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 걱정이 오히려 경찰 전체 조직의 발목을 완전히 꽁꽁 잡아 붙들어 매는 결과가 됐죠. 그렇다면 이런 어이없는 결과를 낳은 이 결정, 도대체 국가수사본부에 누가 이런 결정을 지시하고 시행하도록 했을까요? 사건 발생 며칠 뒤에 국가수사본부의 강력계장이요.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됐습니다. 사건 분리수사는 본부장님의 지시입니다. 본부장. 경찰 조직에서 본부라는 말은 몇 군데 없어요. 거의 없어요. 국가수사본부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면 국가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뜻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왜냐하면 본부장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본부장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느 지구에 있는지 사실 선뜻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아니 경찰 조직 저도 대충 알지만 그쵸. 본부라는 말 쓰는 조직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수본부장, 국가수사본부장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이 법원의 영장 기각이 참 의아하다는 게 네. 사실 경찰에서는 이 광산 경찰서 이쪽으로만 압수수색을 얘기했었는데 네. 검찰에서는 국수본부장까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일련의 사항들을 지금 검찰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수본부장까지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한 건데 지금 법원에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거를 지금 기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최고 윗선까지 이게 그 침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빠르게 그 시각을 다투면서 빠르게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인멸이나 이런 것들을 이거에 대비하기 위한 시간들을 줄여줘야 되는 것인데 이런 어느 정도의 증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저는 그럼 경찰 조직이 아까 우리가 방금 앞서 다룬 것처럼 네. 경찰 조직이 본인들에 대한 비난이 커질까 봐 이걸 축소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본부장까지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나오면 이걸 또 어떻게 은폐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럼 이거 빨리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너무 시간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듭니다.